네. 예, 2시 2분이 됐으니까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좀 빨리 진행을 한 것 같았는데, 예, 지금부터는 조금 호흡을 좀 천천히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리를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오늘 그 달리 이후에 나올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들이 달리랑 굉장히 유사해요, 구조가. 그래서, 달리를 잘 봐두시면은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달리는 아까 그 클립하고 동시에 오픈 AI가 2021년도에 발표한 모델이에요. 근데 요거는 이제 오픈 소스가 아니고, 음, 그 코드의 아주 극히 일부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제로샷 텍스트 투 이미지 제너레이션을 목표로 하는 모델이 되겠고, 음, 텍스트를 집어넣어서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생성 모델입니다. 그리고 어, 이 내부에 사용되는 구조는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를 쓰는데 디스크리트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를 써요. 예, 요거는 좀 어, 달리에서는 요걸 씁니다. 근데 보통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는 VQVA를 보통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랑 유사한 오토인코더긴 한데 어쨌든 뭐 요걸 사용하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가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이런 모델이에요.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름의 그 유래는 뭐 살바도르 달리 이 사람이 그 스페인의 그 초현실주의 화가랍니다. 이 사람의 이름에서 착안을 했고 로봇 왈리가 로봇 이름이니까 그 두 개를 합쳐서 만들어낸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텍스트 제너레이션 그 이그샘플 그 출력 실제로 어떤 모양들이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 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로다가 뭐 이런 내용을 집어넣어 주죠. 달리 많이 써보셨죠? 이런 센텐스를 주게 되면 아보카도 모양의 암체어를 만들어라라고 입력을 주게 되면 이게 달리로 들어가죠. 달리는 아까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하고 트랜스포머가 결합이 된 모델이라고 했고 들어간 다음에 얘가 그림을 다양하게 그려줘요. 그때그때 다르게 그려줍니다. 뭐 어, 똑같은 문장을 집어넣어도 첫 번째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똑같은 문장 집어넣는데 다른 그림이 막 나오죠. 왜냐하면은 그 뒤에서 나오지만 토큰들을 확률적으로 샘플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확률이 높은 것만 딱 고르면은 매번 똑같은 그림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확률적으로 샘플링을 하기 때문에 다른 그림들이 막 출현을 할 수 있겠죠. 네, 뭐 이 정도 2021년 1월에 생성한 이미지 모습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클립이랑 동시에 나왔기 때문에 클립에 있는 그 데이터셋을 그대로 쓴 건 아니고 2억 5천만 개. 아까는 클립은 4억 장이었잖아요. 그거보다는 조금 작은 이미지 텍스트 쌍을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훈련하는 과정은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생성 모델들이 투 스테이지 모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얘도 이제 투 스테이지 모델입니다. 스테이지 1에서는 뭘 하냐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간단하게 그림으로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지 1에서는 얘가 이제 오토인코더를 훈련을 시키게 돼요. 그래서 여기 이미지는 지금 256 바이 256 바이 3이죠. 그리고 그 웹에서 수집한 이런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텍스트도 물론 있지만 여기서는 이미지만 다루면 됩니다. 이미지가 있을 거고 이거는 실제 존재하는 이미지예요. 이 이미지를 오토인코더가 압축을 해요. 저차원 공간으로. 저차원 행렬은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256 바이 256 바이 3 컬러 이미지를 32 바이 32 바이 1 저차원 공간으로 압축을 합니다. 이 압축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예. 그리고 디코더는 다시 원래로 되돌려주는 걸 배우겠죠. 예. CNN 기반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배워요. 그러면 이미지의 저차원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저차원 표현이 그 보통의 오토엔코더는 이게 이 값들이 실수 값들을 막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 중에서 VQVA나 DVA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리트 VA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미리 정해져 있는 값들로 표현이 됩니다. 미리 정해져 있는 값은 8,192개가 있는데 그 8,192개를 이미지 토큰이라고 불러요. 각각을. 이미지 토큰 중에 하나로 매핑이 돼요. 예.
어떤 이미지 토큰이 가장 좋은지는 뭐 그 VQVA 같은 경우에는 이 코드 길이 이걸 코드라고 부르는데 요 가장 비슷한 코드를 찾게 됩니다. L2 디스턴스를 이용해서. 근데 이제 DV에서는 그 L2 디스턴스를 쓰지 않고 소프트맥스 분포를 출력을 해놓고 그 소프트맥스 분포 중에서 가장 그 확률값이 높은 그 코드 8192차원의 소프트맥스 분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코드를 하나 골라서 바꿔치기 해요. 이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컬러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엠리스트보다 약간 더 큰 사이즈잖아요. 그런 저차원 공간으로 매핑을 시켜주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런데 인코더, 디코더도 배우지만 요 코드도 배워요. 코드도 같이 배웁니다. 네. 그래서 이 코드가 처음에 학습 중에는 계속 바뀌겠죠. 그래서 그 바뀌어가고 있는 코드를 계속 배워서 채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학습이 이제 다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학습이 끝나게 되면 이 인코더 파라미터도 다 결정이 되고 디코더도 결정이 되고 코드북에 있는 코드도 결정이 되겠죠. 8192개 코드가 결정이 다 될 거예요. 네, 코드북의 요 코드의 길이는 뭐 예를 들면 512 차원의 벡터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512 차원의 벡터들 8192개가 값이 다 확정이 됩니다.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인코더 디코더 코드북만 배우고 끝나면 안 되고 그 지금까지 훈련에 사용했던 그 2억 5천만 장의 이미지를 맨 마지막 단계에서는 다시 CNN 인코더에 밀어 넣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거기에 대한 압축된 표현이 나오겠죠. 그렇죠? 네, 다 배웠으니까요. 그리고 그 압축된 표현이라고 하는 건 디코더를 쓰게 되면 원래 이미지로 잘 돌려주겠죠. 그래서 그 원래 데이터셋에 있는 이미지에 대한 요 압축된 표현들을 다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쌍을 다 지어놔야 돼요. 네. 그래서 요 압축된 표현이 이제부터는 요 이미지 대신 사용이 될 겁니다. 잘 압축이 됐고, 우린 디코더가 있기 때문에 디코더에 넣으면 원래 이미지가 나오니까 그 압축된 표현을 얻기 위한 단계, 거기까지가 스테이지 1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비주얼 코드북을 학습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인코더, 디코더, 코드북 학습하고 압축된 표현까지 최종적으로 얻어내는 것까지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계에서 이제 트랜스포머를 이제 훈련을 시키게 되는데 이 과정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 트랜스포머가 이제 방향이 좀 제가 그린 그림이랑 좀 다르죠. 트랜스포머가 여기 있으면 트랜스포머의 어, 입력으로 디코더예요, 이거. 입력으로 어, 아, 네, 디코더입니다. 입력으로 armchair in the shape of an avocado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그 토큰으로 다 바뀌어가지고 들어가요. 지금 뭐 5단어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좀 더 많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쭉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5단어가 들어간 다음에 트랜스포머가 무엇인가를 예측을 하게 합니다. 이미지 토큰을 예측하도록 해요. 그러면 8192개가 이제 트랜스포머의 보캐블러리예요. 아까 그 코드북 자체가. 그래서 그 유한한 보캐블러리 중에서 하나를 예측하도록 해요. 예측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예측한 값이 여기 그림이 제가 있는데 지금 여기 세 개가 있었잖아요. 하나, 둘, 세 개니까 하나, 둘, 세 개까지 예측을 한 상태고요. 지금 이 그림상으로는 그 네 번째 거를 예측을 해야 되겠죠. 하나, 둘, 세 개가 예측이 됐으니까 그 다음 이미지 토큰을 예측을 해야 되는데 요거를 예측을 시킵니다. 여기 자연어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 토큰 세 개를 집어넣어서 순서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생성한다고 칠게요. 하나, 둘, 세 개 생성했죠. 그럼 네 번째 거를 얘가 이 세 개하고 자연어 입력에 대한 조건으로 생성을 하도록 하고요. 그럼 얘가 뭐 8192개 중에서 하나를 생성을 하겠죠. 생성을 하게 되면 이거는 뭘까요? 소프트맥스 분포로 나올 거 아니에요. 트랜스포머니까. 그래서 8192개의 토큰 중에서 어떤 토큰이 가장 확률이 높은지 각각의 토큰에 대한 확률이 막 나올 테니까 그 확률 분포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원화 벡터로 표현되어 있는 정답. 정답은 예를 들어서 뭐 8000번째 토큰이다라고 하면 예, 그 0000으로 쭉 간 다음에 8000번째만 1이고 나머지는 0인 벡터이겠죠. 그 벡터랑 소프트맥스 분포랑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계산합니다. 정답이랑. 그래서 로스를 줘서 백프로파게이션 시켜서 트랜스포머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제는. 트랜스포머를 훈련시키면 이 트랜스포머가
이런 조건부 입력에 대해서 이미지의 다음 토큰을 예측해내는 방법을 배우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까지 예측이 되면 그 다음에 여기 집어넣어 주는 거는 우리 훈련 때는 거의 대부분 초반에는 다 티처 폴싱입니다. 정답 이미지 집어넣어 주고요. 여기 이제 정답이에요. 여기 지금 그라운드 트루스를 다 깔아주고 그런 조건 하에서 네가 요거 다음 거 한번 예측해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측은 좀 틀리겠죠. 그러니까 그 틀린 답을 넣어주지 않고요. 다시 정답을 깔아줘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훈련 때는 이게 지금 16장이잖아요. 16개가 다 깔려 있는 겁니다. 정답으로. 그리고 나서 한꺼번에 예측을 시킵니다. 대신 코절 마스크를 씌워서. 네, 그런 식으로 훈련을 하게 되고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제너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결론. 생성할 때는 뭐 이런 과정으로 훈련을 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보통 이 두 번째 요 생성하는 요거를 프라이어라고 많이 부르죠. 그,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에서는 이게 뭐 가우시안 분포 같은 연속 분포를 썼었고 뭐 VQVA에서는 픽셀 CNN 분포 이런 것들을 프라이어로 썼었죠. 네, 그리고 트랜스포머가 프라이어입니다. 여기서는 트랜스포머를 훈련을 시키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트랜스포머는 자연어 입력에 대해서 이미지를 생성해 주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림으로 제가 한번 그려봤어요. 음, 자, 여기 텍스트가 뭐 있죠. 뭐 편의상 그냥 네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어, 문장이라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이 단어가 뭐 아보카도 모양의 의자. 그러면 아보카도 모양의 좀 기네요. 뭐 파란색 의자 이런 식으로 네 단어가 들어가겠죠. 요거 27, 37 뭐 이런 것들은 토큰 인덱스 번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토큰 값이랑 매핑이 돼야 되니까. 그다음에 이미지도 역시 이미지 토큰이 있잖아요. 토큰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트랜스포머에서는 토큰 단위로 처리하기 때문에 토큰으로 만들어져 있으면 트랜스포머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토큰의 그 번호가 있겠죠. 자, 이거는 뭐죠? 데이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수집한 2억 5천만 장의 데이터가 다 이렇게 밖에서 표현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미지 있고 데이터 있으니까 그 이미지에 대한 그 이미지를 아까 스테이지 1에서 했던 그 인코더에 집어넣어 주게 되면 압축된 표현을 얻어낼 수가 있죠. 그 압축된 표현이에요, 이게 지금. 이미지에 대한 압축된 표현에 대해서 답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런 답을 다 구성을 해 놓습니다. 여기 2억 5천만 장이 되는 거죠, 이쪽으로. 자,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트랜스포머 디코더에다가 이제 넣어줘요. 훈련시키는 방법은 센텐스는 옐로우 번치 오브 바나나스 네 단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어, 이미지는 이거예요. 이건 뭐 데이터니까요. 그러면 사실은 이 실제 픽셀 스페이스에서 이미지는 이 노란색 바나나지만 압축된 그 저차원 공간에서는 예, 이런 표현으로 그냥 줄여둘 수 있겠죠. Y1, Y2, Y3, Y4. 그래서 이거 대신 바나나 대신 이제 요게 바나나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토큰으로 바뀌고요. 디코더에 입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항상 훈련할 때는 티처 폴싱으로 훈련을 하기 때문에 예, 요 Y1, Y2, Y3, Y4를 정답을 아래다가 쭉 깔아 놔줘요. 미리. 이렇게 해놓고 한꺼번에 트랜스포머 디코더에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열심히 인베딩으로 다 바뀐 다음에 그 다음에 어텐션을 막 열심히 수행을 하겠죠. 그래서 이 Y4라고 하는 거는 뭐 Y1부터 설명을 드리면 Y1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것들이랑 다 어텐션이 돼서 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배운 거예요. 이 트랜스포머 디코더가. 그래서 이러한 조건이 주어졌을 때 이미지의 첫 번째 픽셀을 잘 예측을 해내도록 훈련을 엄청나게 했을 테니까 예, 여기로부터 뭐 이미지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뭐 그림을 보게 되면 맨 마지막 텍스트의 맨 마지막 토큰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겠죠. 텍스트는 더 이상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Y1을 생성해내는 법을 얘가 이제 배우도록 합니다. 그래서 Y hat 1을 뱉어주고요. 이 Y hat 1은 원래는 여기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넣어줘야 되는데 티처 폴싱이기 때문에 정답을 넣어주죠. 예. 대신 이 Y hat 1을 만들 때 이걸 참조하면 안 되죠. 예, 참조하지 않도록 하고 어텐션 웨이트를 전부 다 0으로 바꿔주고 이것끼리만 어텐션을 하게 해서 만듭니다. 그리고 동시에
Y1, Yhead1, Yhead2, Yhead3, Yhead4가 동시에 출력이 나오니까 동시에 나온 출력을 어, 정답하고 다 비교를 하죠. 그래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계산을 해서 백프로파게이션 시켜서 요 디코더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디코더가 점점 요 Yhead1이 Y1이랑 가까워지도록 훈련이 될 거고요. 예, Yhead2는 Y2랑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이미지를 잘 예측해서 출력해낼 수 있도록 훈련이 됩니다. 그래서 엔드 오브 이미지가 나올 때까지 이제 훈련이 되죠. 그리고 뭐 훈련 중에는 사실 이럴 필요가 없는데 사실 답을 다 냈잖아요. 지금 Yhead1, Yhead2, Yhead3, Yhead4. 그러면 이걸 가지고 디코더에 통과시키면 이미지가 뭐 나오겠죠. 예, 디코더가 뭐 일반적인 걸 배워놓은 거니까요. 그래서 뭐 예측된 거를 내가 중간에 한번 시각화해 보고 싶다라고 하면 디코더만 통과시켜주면 됩니다. 그럼 뭐 이렇게 보니까 좀 아직 좀 별로네. 그러면 조금 더 훈련시키면 되겠죠. 네. 뭐 보통 이제 시각적으로 보고 이런 거 결정하지는 않지만 네, 이렇게 확인은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생성을 할 때는요. 생성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이미지를 생성을 시켜볼게요. 뭐 fresh red apple 요걸 한번 생성을 해라라고 입력을 주게 되면 각 단어들이 토큰으로 바뀌고요. 예, 토큰은 반드시 보캐블러리에 있는 토큰이어야 되죠. 바뀌고 그럼 토큰에 대한 임베딩이 여기서 만들어지고 예, 생성을 하게 되겠죠. 집어넣어 주게 되면 내가 첫 번째 이미지 토큰을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건 이미지 토큰입니다. 이미지 토큰을 예측을 하게 되고 그 소프트맥스 아웃풋을 내게 되고요. 그러면 거기서 그 8192개 중에서 가장 이 분포가 최고라고 해준 그 토큰을 골라주면 되겠죠. 그래서 가장 아그맥 샘플링을 편의상 했다고 치면 확률값이 가장 높은 토큰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첫 번째 토큰을 하고 이제는 생성을 하는 과정엔 정답이라는 건 없죠. 그래서 자기가 뱉어준 그 출력을 피드백 시켜서 입력으로 넣어줘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예측해서 뽑고 또 뽑고 이걸 반복합니다. 엔드 오브 이미지가 나올 때까지 반복을 해서 엔드 오브 이미지가 나오게 되면 내가 냈던 요 정답 있잖아요. 그 예측값들을 이렇게 이미지로 구성을 해서 요걸 이미지 최종적인 이미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디코더를 통과시키게 되면 이런 사과 같은 게 나오겠죠. 잘 정답의 그 근사한 것들을 잘 뽑아줬다면 예, 그럴싸한 이미지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이런 프롬프트를 넣어도 어떨까요? 이젠 그 내가 아그맥스 샘플링만 한다 그러면 매번 똑같은 이미지가 나오겠죠. 근데 확률적으로 샘플링을 하게 되면은 예, 그때그때 다른 값들이 샘플링이 되기 때문에 예, 다른 이미지들이 막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 이미지를 막 생성하는 중에 있어서 내가 영 다른 길로 갈 수 있겠죠. 앞에 쭉 따라오던 길하고 요 값들이 바뀌면은 이거에 의해서 많이 바뀌잖아요. 나오는 결과물들이. 그러면 좀 다른 형태의 이미지들 이런 것들이 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달리고요. 달리 실험 결과들 뭐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정도의 수준의 그림을 그립니다. 프롬프트로다가 그 하프 모양의 달팽이라고 주면은 뭐 다양한 그림들을 막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뭐 오픈 AI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 어, 가게 그럼 뭐 이렇게 막 써줘요. 이런 가게들이 막 나와요. 그러면 이런 그 알파벳들이 실제로 이렇게 막 그려지죠. 이게 사실 텍스트로 저장되어 있는 것들이 아닌데 이런 것들이 잘 나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자, 없으시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보셨던 예, 그 생성 모델 있잖아요. 달리나 뭐 클립 이런 것들 하고 매우 유사합니다. 오늘 살펴볼 모델들은 굉장히 유사해요. 자, 맨 먼저 살펴볼 거는 이제 RT1이고요. 그 다음에 RT2. 구글에서 만들어낸 파운데이션 모델 두 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T1은 구글에서 2022년 12월에 발표한 모델이에요.
그다음에 뭐 사이테이션은 뭐 제가 좀 오래전에 기록을 해놨는데 얼마나 늘었는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예, 뭐 많이 빠르게 인용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코드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논문도 공개하고 코드도 공개했고요. 데이터 셋까지도 다 공개했어요. 그래서 RT1이 상당히 큰 주목을 받았는데 초창기 모델이다 보니까는 예, 뭐 지금 RT2나 뭐 뒤에 살펴볼 오픈VL에 비하면은 뭐 좀 많이 부족해요. 그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에 나온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이고요. 35밀리언짜리 모델이에요. 모델 사이즈가 되게 작죠. 그다음에 목표는 뭐냐면은 기존의 로봇들은 데이터 가지고 훈련을 하는 게 대부분 다 이미테이션 러닝 아니면 뭐 비헤이비어 클로닝 뭐 이런 계통이었어요. 그래서 그 배운 행동만 할 수 있습니다. 로봇이. 그 일반적인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낯선 환경에 가거나 조금 더 태스크가 바뀌거나 뭐 그러면은 뭐 당연히 작업을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이거는 낯선 환경이나 새로운 작업, 뭐 새로운 배경, 뭐 이런 새로운 물체 이런 것들을 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을 했기 때문에 다 이해하고 수행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입니다. 자, 모델의 입력은 비디오가 들어가요. 비디오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연어 명령, 내추럴 랭귀지 인스트럭션이 들어갑니다. 뭐 옆방에 가서 뭐 노란색 물병을 집어서 다시 내 방으로 돌아와라. 뭐 이런 명령이 되겠죠. 예를 들면. 예, 그런 명령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실시간으로 비디오로 찍은 영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출력은 뭐냐면은, 로봇 액션이 출력으로 나와야 되겠죠. 근데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동작을 하다 보니까 액션 토큰이 나오고요. 그 토큰이 실제적인 그 액션으로 변환이 돼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훈련은 13만 개 그 리얼 로봇 데몬스트레이션 이 데이터를 가지고 훈련을 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입력은 비디오인데 실제로는 연속된 6장의 이미지예요. 연속된 6장의 이미지가 들어가요. 이 비디오는 로봇에 이제 그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온보드 카메라로부터 찍은 이미지가 들어가고 텍스트는 사람이 주겠죠. 뭐 음성 인식 기능이 이 로봇에 있다면 뭐 음성으로 주면은 텍스트로 바뀌어서 그게 명령으로 들어갈 거고요. 음성 인식 기능이 없다면은 뭐 텍스트로 명령 줘서 와이파이 통해서 로봇으로 들어가겠죠. 근데 특징은 이 텍스트는 한 번 주면은 작업이 끝날 때까지는 바뀔 일이 없는데 이 비디오는 그때 로봇이 움직이면서 계속 상황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때 바뀐 상황이 반영이 돼서 액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인풋이 두 개고 출력은 액션이에요. 액션인데 지금 이제 RT 1, 2는 로봇 8 가지고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로봇 8에 뭐 조인트 각도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출력으로 내게 되고 그다음에 그리퍼가 달려 있으니까 그리퍼의 뭐 회전각이나 아니면 오픈 클로즈 뭐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이동하는 로봇 같은 경우에는 뭐 그 X 좌표, Y 좌표 그다음에 뭐 요 값이 요 앵글이 되겠죠. 그 G Z축에 대한 그 회전각 이런 것들을 그 출력으로 내게 됩니다. 그래서 움직일 때그 필요한 모든 값들이 다 출력으로 나오는 거죠. 예. 그리고 출력은 1초에 3번 내줘요. 3Hz예요. 1초에 3번 요 액션 값들을 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로봇이 좀 이렇게 정밀하게 움직여야 된다든지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로봇 같은 경우는 아직은 적합하지 않죠. 1초에 3번이니까. 그다음에 내부 모델은 트랜스포머를 일단 기본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트랜스포머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비전 인코더가 이피션트 넷이에요. 이피션트 넷이 그 비전 트랜스포머가 나오기 직전에 가장 높은 성능을 내던 CNN 기반의 모델입니다. 네. 그다음에 실제로 이 코드를 아까 제가 코드가 있다고 했는데 그 코드를 들어가서 보면은 이 비전 트랜스포머로 돼 있어요. 그는 이 저자들이 에피션트 넷으로 처음에 이제 만들고 이거를 RT2는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를 쓰거든요. 네, 비전 트랜스포머 2를 이렇게 옮겨가는 과정에서 그냥 비전 트랜스포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구현하고는 좀 달라요. 논문에 있는 내용이랑은. 근데 어쨌든 논문은 에피션트 넷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연어 명령이 모델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6장의 이미지가 카메라로 찍은 게 연속된 이미지가 들어가요. 그 인스트럭션은 로봇의 이제 귀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미지는 눈에 해당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부가적으로 다른 센서 데이터들, 뭐 라이다나 뭐 다른 센서 데이터도 들어갈 수는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실험에서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뭐 요 efficient net하고 토큰 러너, 트랜스포머 통해 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액션 토큰을 생성을 해내게 됩니다. 액션 토큰을 생성해내게 되면 그 액션 토큰을 실제로 로봇 그 관절 값으로 다 바꿔줘요. 바꿔주고 그래서 움직이게 됩니다. 이 과정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RT1에서 사용한 로봇 플랫폼은 요 에브리데이 로봇입니다. 여기 보시죠. 요 로봇 구글에서 만든 로봇이에요. 구글에서 만든 요 로봇을 가지고 데이터도 여기서 다 수집을 했고요. 실제적으로 평가도 여기서 다 했어요. 그러니까는 크로스 로봇 플랫폼은 없습니다. 예, RT1에서는 이렇게 돼 있고요. 7축 로봇이에요. 7자 유도 로봇 팔이. 이 어깨가 모터가 3개 있고요. 팔꿈치는 한쪽 방향으로밖에 못 움직이고 손목이 또 3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리퍼 쪽에 2개가 있어요. 모터가 회전하는 거, 찝는 거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움직이는 그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실험에서 사용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뭐 와이파이, 뭐 RGB 카메라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데이터셋은 13만 개의 그 실제 로봇 시연이라고 했는데 요거를 그 로봇 하나를 가지고 모으려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로봇을 13개를 썼어요. 그러니까 로봇 한 개당 10,000개씩 모았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기간이 무려 17개월이 걸렸습니다. 예, 이 로봇이 데이터 모으기가 참 어렵죠. 17개월이 걸렸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액션은 3Hz마다 1초에 3개를 출력으로 내도록 되어 있어요. 자, 훈련 샘플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데이터 포인트의 모습입니다. 인스트럭션 넣고 자연어 명령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미지에서 RGB 카메라 프레임들이 6개가 뭐 이렇게 들어가겠죠. 맨 마지막 6장 들어가고 요거는 옵션이에요. 로봇의 상태인데 그때 뭐 다양한 센서 값들 막 이런 것들도 옵션으로 줄 수 있고요. 로봇의 그 당시에 그 상태 값들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요 액션은 레이블입니다. 정답. 액션 레이블인데 실제로 로봇 데이터에 보면은 XYZ, 롤, 피치, 여우, 뭐 그리퍼의 뭐 회전 각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적혀 있을 테니까 그거로부터 그 자체를 가지고 답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트랜스포머를 써야 되기 때문에 얘가 토큰 형태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토큰으로 바꿔진 음, 요 토큰 형태가 필요해요. 요걸 토큰으로 바꿔야 되고 미리 사전에 약속된 방법에 의해서 바꿔야 놔야 돼요. 왜냐하면 슈퍼바이즈 러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로봇의 어떤 그 자세나 뭐 위치를 그 해당되는 토큰들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고요. 훈련할 때는 요 세 개의 그 입력에 대해서 정답을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그럼 이제 가장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데이터를 미리 전처리를 해야 되는데 뭐 자연어나 뭐 카메라 입력은 뭐 그대로 사용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액션이 문제죠. 정답. 레이블링을 미리 잘 해야 되는데 토큰으로 바꿔야 된다고 했는데 그 RT1에서는 토큰으로 어떻게 바꿨냐면 토큰의 개수를 먼저 정해야 되겠죠. 토큰의 개수는 256개만 썼습니다. 256개를 썼고 토큰의 개수는 256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액션을 표현할 때 몇 개의 토큰을 썼느냐 하면은 하나만 썼어요. 그럼 256개, 6종류의 토큰 중에서 액션 토큰 중에서 오로지 한 개로 다 매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로봇의 어떤 그 로봇이 다양한 그 자세를 취하고 있을 텐데 그 자세 현재 로봇의 상태가 256개 중에 하나로 다 매핑이 돼서 들어가야 됩니다. 네, 굉장히 많이 양자화가 되죠. 네, 그래서 뭐 어쨌든 256개 중에 하나로 다 바뀌어서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로봇이 아무리 복잡한 다양한 일을 해도 걔는 256개 중에 하나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그 데이터를 미리 전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뭐 이건 이제 뭐 이런 이게 데이터셋에 있는 거고요. 네. 이 비디오를 찍은 거에 대해서 그때그때 엔코더 값들을 다 뭐 녹화가 돼 있을 테니까요. 그 값들하고 매칭을 시켜서 여기 이 정보까지 다 제공을 해주고 이걸 사용하는 사람이 토큰으로 다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본문에 보면 어떻게 토큰으로 바꿨냐 하는 그 얘기가 좀 나오는데 일단은 그 클러스터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들이 이렇게 막 있잖아요. XYZ 롤 피치 요 그리퍼 있는데 이 데이터들을 256개로 어쨌든 군집해야 되니까 뭐 K-means 클러스터링 같은 걸 해서 예, 이 256개 중에 하나 256 그룹으로 나눠 놓고 어디에 속하는지로 다 바꿔주면 됩니다. 자,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럼 이제 RT1을 이제 아까 그 제가 그렸던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액션 토큰이 이제 256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액션 토큰이 256개가 있고, 그리고 자연어 토큰은 별도로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픽업 더 애플이라고 하는 그 내추럴 랭귀지 인스트럭션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미지들이 6장이 들어간다고 했죠. 네, 픽업 더 애플이 있고 로봇이 실제로 거기에 대응해서 막 움직이는 그 이미지들이 있을 텐데 카메라로 찍은 프레임 1부터 프레임 6까지. 참고로 이 카메라는 0.1초에 한 프레임 찍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0.6 프레임, 아니 0.6초, 0.1초에 한 프레임이 나오기 때문에 0.6초 분량을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어서 그 비디오가 들어가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해상도는 256바이 256바이 컬러 이미지 집어넣어주고 그럼 이제 픽업 디 애플이라고 하는 요 문장이 들어가잖아요. 자, 요 문장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문장을 토큰으로 나눠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RT1에서는 물론 처리를 하긴 하는데 RT1에서는 유니버설 센텐스 인코더라는 걸 써요. 이건 사전학습된 모델을 쓰는 거고 가중치는 그 얘는 훈련시키지는 않습니다. 사전학습된 모델을 이용해서 그 문장을 집어넣으면 문장에 대한 임베딩을 뽑아주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512차원의 문장 임베딩을 하나 뽑습니다. 512차원의 문장 임베딩을 하나 뽑아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대표해주는 어떤 리프레젠테이션이 되는 거죠. 이걸 뽑고 그 다음에 요거를 그 이미지를 이피션트넷에 집어넣는데 이피션트넷은 그 CNN인데 결국은 해주는 게 뭐죠? 이미지를 집어넣어주면 이미지를 여러 가지 필터를 이용해서 여러 층을 통과해 가면서 이미지에 대한 어떤 최종적인 액티베이션 맵들, 피처 맵이라고 부르는 그 액티베이션 맵들을 쭉 얻어내죠. 그래서 그 액티베이션 맵을 이용해서 뭐 분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태스크를 하게 되는데 얘는 최종적으로는 CNN이기 때문에 그 액티베이션 맵들을 얻어내는 게 사실 최종적인 그 끝이에요. 이피션트넷은. 그래서 어, 그냥 이미지에 대한 어떤 그 액티베이션 맵만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사실은 자연어랑 연결이 된 액티베이션 맵을 얻어야 되잖아요. 요 이미지하고 또 그때 그 자연어 명령이 반영이 된 어떤 그 액티베이션 맵이 얻어져야 되기 때문에 즉 이미지와 텍스트가 얼라인이 되어 있는 이런 액티베이션 맵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얘를 여기다가 넣어주는 방법이 요 필름입니다. 필름이라고 하는 방식을 이용해서 넣어주고요. B3는 이피션트 넷이 뭐 B0부터 B7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뭐 B3 중간 정도 되는 그 모델 무게를 가진 그 이피션트 넷이에요. 넣어서 각각 이피션트 넷이 6개가 필요해요. 각각 각각 프레임을 담당하는 이피션트 넷이 있습니다. 6개가 들어가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결론적으로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이 이피션트 넷이 토큰을 어쨌든 뱉어주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내부 구조는 좀 이따 볼게요. 그래서 8개의 토큰을 만들어줍니다. 512차원에. 그러면 이 토큰은 이 이미지에 대한 어떤 그 표현이지만 동시에 요 pick up the apple이라고 하는 문장이 반영이 된 토큰이에요. 그러니까
비전 랭귀지, 음, 비전하고 랭귀지가 얼라인이 되어 있는 토큰입니다. 그래서 8개를 만들게 되고 또 얘도 각각에 대해 8개 만들기 때문에 8, 6에 48. 그래서 48번째 토큰까지 1번부터 48개의 토큰이 만들어집니다. 이거를 트랜스포머 디코더에 넣어주는 거예요. 자, 트랜스포머 디코더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컨텍스트죠. 현재 지금 명령과 그 다음에 로봇의 그때의 현재 그 비전, 정보, 요거를 컨텍스트로 해서 다음에 내가 무슨 행동을 해야 될지 하는 그 액션을 출력을 해내야 돼요. 자, 그런데 어쨌든 얘네들이 각각이 다 뭐 일단 출력은 다 내놓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얘네들은 다 필요 없는 거고요. 요 맨 마지막까지 다 들어갔을 때 얻어진 그 리프레젠테이션, 트랜스포머가 계속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을 하죠. 그랬을 때 8층을 쌓았기 때문에 어텐션을 8층을 통과해 가면서 쭉 해서 얻어내진 요 표현. 요 표현은 그 첫 번째 프레임에 대한 어텐션도 했고 두 번째 프레임에 대한 것도 했고 그 프레임들은 자연어도 다 반영이 된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요 리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요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제는 액션으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근데 제가 따로 이렇게 그 구분을 해놨는데 사실 트랜스포머 디코더 안에 있는 모듈이에요. 내부에 있는 건데 내부를 좀 확대해서 본 겁니다. 그럼 트랜스포머 디코더의 맨 출력 쪽에는 뭐죠? 리니어 레이어하고 소프트맥스였잖아요. 그래서 리니어 레이어 통과시키고 소프트맥스 분포를 뽑아요. 그러면 토큰이 256개였기 때문에 256개의 토큰에 대해서 어떤 토큰이 가장 확률이 높은지를 다 뽑겠죠. 출력을 내겠죠. 그 중에서 뭐 확률이 가장 높은 값을 골라도 되고 그냥 확률적으로 골라도 되는데 확률이 가장 높은 걸 골랐다고 치면 예. 어쨌든 얘가 내주는 거는 토큰인데 그리고 한 가지 이 토큰의 그 차원도 256이에요. 좀 혼돈스러운데 예, 그 아까 액션을 256개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그 256은 아닙니다. 이건 토큰 그 인베딩의 차원이에요. 토큰 인베딩의 차원이라서 이건 뭐 혼돈이 되니까 좀 무시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요거를 아그맥 샘플링을 해서 예, 가장 높은 256개의 토큰 중에서 하나를 골라요. 네, 고르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수행을 한 건데 이거를 이렇게 매핑을 시키는 과정이 필요하죠. 여기 1번은 뭐냐면은 1번은 이 뭐죠? 그 에피소드가 언제 끝나는지를 표시해 주기 위한 거고 여기가 1로 세팅이 되어 있으면 에피소드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0이 되면 이제 종료를 알려주는 거고요. 이거 별거 아니고 여기 두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가 각각이 X, Y, Z, 롤, 피치, 요 값입니다. 값이고 그 다음에 요 여기가 그리퍼가 이제 사실은 모터가 두 개가 있는데 찝는 거하고 회전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그냥 하나로 표현을 했어요. 그리퍼의 상태, 그리퍼의 오픈 정도 상태. 그리고 9, 10, 11번은 그 이제 움직이는 로봇이기 때문에요. X, Y 하고요. 그다음에 G축에 대한 회전각. 그 스티어링 휠로 조절할 수 있듯이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에 회전 각도만 주면 되겠죠. 뭐 공중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값이 0에서부터 255 사이에 다 가는 값입니다. 정수값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가질 수 있는 경우가 얘는 뭐 0이 1만 있다고 쳐도 얘네들이 256종류고 256종류고 엄청 많잖아요. 256이 지금 어, 10개죠. 지금 10개. 256이 10개면 256에 곱하기 256의 10승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인데 그 공간을 다시 256개의 공간으로 축소를 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 축소된 공간으로 다 그 축소된 공간이고요, 이게. 그거에 매핑되는 값으로 이렇게 다 채워져 있어요. 채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값으로 표현이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는 되게 다양한 값을 가질 텐데 토큰이 표현할 수 있는 거는 되게 제한적이에요. 그 제한된 값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자, 이런 형태를 띄고요. 조금 더 이제 들여다보면은
어, 이미지 입력은 그 원래 해상도는 300 바이 300 컬러 이미지인데 뭐 256 바이 256으로 한 게 가장 성능이 좋았대요.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미지를 뭐 뉴럴넷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통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써서 이미지 값 픽셀 값을 제로 민 유닛 베리언스로 바꾸든지 아니면 민맥스 스케일러 써서 0과 1 사이 값을 바꾸든지 뭐 이렇게 하죠. 네,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되고 피처를 뽑기 위해서는 이걸 썼고요. 그다음에 토큰 러너라는 거 사용을 했고요.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텍스트 인풋 프로세싱은 음, 그 뭐 이렇게 이런 그 픽업 디 애플 같은 이러한 그 명령조의 그 문장들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 뭐 쓸 때는 그 의문문도 많이 쓰죠. 뭐 Can you bring me the coke? 뭐 이런 식으로 뭐 의문문도 쓰니까 그런 형태의 인스트럭션들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인코딩은 이런 문장을 아까 하나의 그 센텐스를 하나의 히든 벡터로 바꾼다고 했죠. 512차원의 유니버설 센텐스 인코더가 그 역할을 해주고요. 이거는 트랜스포머를 쓸 수도 있고 뭐 된 같은 걸 쓸 수도 있습니다. 한번 구조를 보게 되면 그리고 비주얼 인코더가 이제 이피션트 넷인데 이피션트 넷을 제가 다 설명드릴 시간은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레스넷이 2019년도에 나왔고요. 이피션트 넷이 2019년도에 나왔는데 이피션트 넷은 이제 구글에서 만든 거예요. 근데 레스넷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좀 딥하게 쌓는 데만 초점을 맞췄다면 사실은 CNN이 성능을 잘 발휘하려면 층만 많이 쌓아서 될 일이 층만 최적화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은 그 필터의 개수, 그러니까 필터의 개수가 몇 개를 쓰는 게 가장 좋은지 그걸 이제 위드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 각각의 그 필터는 3 바이 3 필터인데 필터가 만들어낸 그 액티베이션 맵의 그 해상도를 얼마로 가져가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야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적화한 그 CNN입니다. 이프전 넷이. 어떻게 보면 CNN의 끝판왕처럼 돼 있는 모델인데 성능이 거의 비전 트랜스포머하고 견주어 봤을 때 거의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되게 높은 모델이고 그다음에 이미지넷으로 미리 훈련해 놓은 이피전트 넷이 있습니다. B0부터 B7까지 있고 각각 이렇게 적당히 조절을 해놨어요. 그래서 B0가 제일 가벼운 모델이고요. B7이 가장 무거운 모델입니다. 이렇게 되고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그냥 가져다 쓰는 형태를 많이 써요. 요즘에 이미지넷으로 뭐 훈련시키는 건 사실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이미지넷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도 쉽지도 않고요. 왜냐하면 이미지넷은 이미지 데이터를 다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직접 내가 그 URL을 가지고 직접 가져와야 되는데 너무 오래전에 그 제공이 되다 보니까 URL들이 없어진 데가 많아요. 이미지가 실제로. 예, 그래서 한 20% 정도는 이미 다 데이터가 유실이 됐죠. 그래서 지금 수집해가지고 훈련을 시키면 이 당시에 성능을 내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요 이피션트 넷을 가지고 이제 이미지 피처를 추출을 하게 되는데 추출하는 방법은 요 필름이라고 하는 방법을 써요. 근데 이제 이게 레즈넷입니다. 이피션트 넷입니다. 이미지를 집어넣어 주게 되면 여러 층을 통과하면서 계속 피처들을 계속 뽑죠. 이렇게 뽑고 쭉 뽑아가지고 최종적으로는 뭐 엄청나게 그 많은 이미지 피처들이 이제 추출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지만 넣고 피처를 추출하게 되면 이미지에 대한 속성만 우리가 알게 되죠. 근데 우리는 자연어랑 이미지를 얼라인을 시키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요. 요 Z가 이미지 피처고요. Z가 비주얼 피처죠. 비주얼 피처인데 이걸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센텐스 임베딩을 한 그 X를 이용해서 아담하드 프로덕을 한번 해주고 다시 쉬프팅을 한번 해줍니다. 베타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런 형태로 그냥 Z만 쓰지 않고 Z에다 뭐 곱하고 더하고 해주죠. 그래서 스타일을 좀 가미를 해주는 거예요. 스타일 겐에 보시면은 스타일 겐 2, 스타일 겐 1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어, 원래 그냥 아무
무색무미 무취의 그냥 그 평범한 사람 얼굴에다가 스타일을 이렇게 가미해 주잖아요. 예. 그런 형태로 똑같이 유사한 방식으로 텍스트 성분들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넣어서 이 필름 새로운 Z를 얻게 돼요. 그 필름이라고 하는 걸 실제로 구현할 때는 이것도 뉴럴 넷으로 구현이 되겠죠. 뭐 한층, 두 층 정도 그냥 MLP 써서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뭐 써놨는데, 이거 차원이 맞지가 않기 때문에요. 예, 브로드캐스팅이 필요하겠죠. 예, 아다마드 프로덕트 할 때. 이런 식으로 텍스트 조건이 반영된 이미지 피처를 추출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5군데에 넣어줘요.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5군데. 5군데 정도. 매 층마다 다 넣어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한 5군데 정도만 넣어줘도 대충 예, 내추럴 랭귀지 인스트럭션이 반영이 된 이미지 피처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토큰 러너를 볼 텐데 이게 논문에 있는 그림이에요. 논문에 있는 그림인데 제가 이제 설명드린 게 요 유니버설 센텐스 인코더가 512차원의 센텐스 임베딩을 뽑고 그다음에 이게 이피션트 넷이 6개가 이렇게 포개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5군데에 예, 아까 보셨던 그 필름으로 요 센텐스 임베딩을 섞어주죠. 이렇게 연산 아까 보이시죠? 예, 섞어줘서 이미지 피처를 얻게 되는데 여기서 요거만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최종적인 피처 맵의 크기는 9x9예요. 9x9. 9x9의 피처 맵을 1536개를 넣습니다. 뭐 채널의 개수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9x9짜리 이미지 피처 맵을 얻어내게 돼요. 그러니까 원래 256x 256x 3이었던 그 이미지가, 컬러 이미지가 9x9x 1536으로 바뀌어서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에피션트 넷이 내주는 출력이고요. 자, 근데 이거 가만히 보시면 9x9x 1536 얻긴 얻었는데 이거를 트랜스포머에다가 어떻게 넣지? 하는 생각이 들죠. 트랜스포머에 넣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나요? 트랜스포머에 넣는 그 임베딩 차원, 벡터 형태로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그 과정이 필요해요. 그거를 해주는 게 이제 토큰 러너인데 자, 우리가 얻은 거는 지금 이쪽이 9칸, 이쪽이 9칸이에요. 그리고 1536장을 얻었죠. 4장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1536장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런 정보들을 쭉 얻어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막막하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바꾸냐면 토큰 러너라고 하는 걸 달아요. 그래서 CNN 피처를 트랜스포머 토큰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얘는. 그러면 어떻게 바꿔주느냐 하면은 이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81칸이잖아요. 81칸 중에서 어느 칸이 가장 그래도 영향력이 제일 큰가 이런 것들을 어텐드해서 계산을 또 해냅니다. 예. 그러니까 좀 복잡하니까 그 과정을 생략을 하고 중요한 거 8개를 골라요. 골라서 이 방향으로 토큰으로 만듭니다. 1536. 예. 그리고 나서 이거를 512차원으로 다시 프로젝션을 해요. 1536을 512로 줄여주는 거죠. 이건 프로젝션 하면 금방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9x 9x 1536이 512차원의 그 벡터 8개로 바뀌게 돼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토큰 러너를 통과하게 되면은 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8개고 길이는 512. 예, 이렇게 생긴 것들이 예, 아주 적어졌죠, 숫자가. 예, 이렇게 해서 토큰 8개로 싹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훈련 과정 한번 볼게요. 픽업 디 애플 들어가죠? 예, 그 다음에 이미지 6장 연속된 거 들어가죠. 센텐스 인코더 통해서 예, 이 문장에 대한 임베딩 하나 뽑아내고요. 그 다음에 이피션트 넷에다가 예, 문장 임베딩 넣어서 예, 최종적으로는 얘가 아까 512차원의 벡터 각각이 8개씩 뽑기 때문에 전체가 48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트랜스포머 디코더에 넣어주고요. 여기서 뭐 디코더가 8층으로 돼 있으니까 뭐 임베딩들을 계속 막 뽑을 텐데 8번째 임베딩 중에서 요 맨 마지막 거 요거를 이왜 돌죠? 8회 반복. 예. 8번을 해서 예. 여기서 뽑아주면 돼요. 예. 8번을 쭉 수행한 다음에 이런 것들이 중간에는 다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얘네랑 어텐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맨 마지막 층에서만 얘네들로부터 출력을 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한 층 건너갈 때 나온 거 나올 때 항상 주의할 거는 이거 만들 때 이 뒤에 거 보면 안 된다 그랬죠. 예, 뒤에 거 보지 않고 만든 거.
것들을 다 가지고 다시 한번 어텐션을 또 해주고 또 해주고 또 해주고 그래서 8번 쭉 쌓아 올린 다음에 맨 마지막 층에서는 이거를 굳이 우리가 사용할 일이 없으니까요. 이거는 뽑을 필요 없고 맨 마지막 층에서 리니어 레이어 통과시키고 소프트맥스 이거는 트랜스포머 디코더 안에 있는 겁니다. 통과시켜주게 되면 256개 토큰에 대해서 확률 분포 뽑고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확률값 높아 보이는 토큰으로 이제 쓰면 되는데 이제 훈련시키는 과정이죠, 참. 그러면 실제적인 이러한 그 입력과 요 비전에 대해서 음, 미리 레이블링을 해놨으니까 액션 토큰 정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답하고 비교해요. 비교해서 여기 소프트맥스 이거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죠.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계산해서 백프로파게이션 시켜서 훈련시키고 훈련시키고 이피션트 네트워크 훈련시키고 이거는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이거는 가중치 고정한 채로 둬서 RT1을 훈련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인퍼런스는 어떻게 하냐면 똑같아요. 인퍼런스는 문장 주고 카메라 입력 들어가죠. 그러면 똑같이 들어가서 여기서 뭐 여기까지는 차이가 없고요. 맨 마지막에 답을 뽑아주고 그리고 여기서 가장 그럴싸한 토큰 값을 하나 찾아주고 보캐블러리 안에 있는 걸 찾아야 돼요. 찾아주고 거기에 대응되는 액션으로 바꿔서 로봇의 관절 값으로 다 넣어주게 되면 로봇이 그대로 움직이겠죠. 그렇게 수행을 하게 됩니다. 네. 결과를 보게 되면 음, 우선 그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건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이에요. 그래서 어, 처음 보는 배경, 그다음에 데이터셋에는 없던 명령어, 그다음에 데이터셋에는 없던 장소 이런 데 가가지고 또 내가 배운 데이터에는 없던 장애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성능을 계속 잘 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제로샷 뭐 액션 뭐 프레딕션이라고 뭐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성능을 이제 봐야 될 텐데 음, 여기 보시면 RT1이 요 파란색이에요. 일단 높죠, 전부 성능이 기존의 그 소타 모델들보다. 기존 모델들은 그 이미테이션 러닝 모델들입니다. 보다 당연히 성능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인 태스크에 대해서는 97% 정도 성공률이 나왔고요. 언시인 태스크에 대해서는 뭐 76개, 그다음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 83%, 그다음에 배경이 처음 보는 배경인 경우에 이 배경을 미리 약속을 해놨어요. 이렇게 뭐 회색 배경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해놨었는데 그렇지 않고 배경을 바꿨을 때 뭐 59% 정도의 그 정확도, 성공률을 보입니다. 장애물에 대해서도 뭐 9개의 장애물까지도 잘 수행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동영상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 직접 구글 들어가시면 다 있으니까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재밌는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음, 어, 이제 아까 그 에브리데이 로봇에다가 에브리데이 로봇으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학습을 시켰었잖아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요 쿠카 로봇 비슷하게 생겼어요. 7충 로봇이고요. 그다음에 뭐 그리퍼도 이렇게 돌아가고 찝고 하는 것 다 있는데 쿠카 로봇으로부터 상자 내부에 있는 물체를 들어올리는 데이터를 수집을 했어요. 수집을 해서 그거를 갖다가 RT1에다가 추가적으로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그 에브리데이 로봇을 쿠카 로봇으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빈 피킹하는 그, 그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훈련을 시켰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냐 하면은 어, 그냥 RT1만 가지고 요거부터 보면 돼요. 그냥 RT1 에브리데이 로봇 데이터만 썼을 때는 성공률이 그 92%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빈 피킹은 92%, 22% 정도 나왔는데, 이게 지금, 퍼센테이지가 아니라, 그, 뭐, 작업을 시킨 거 대비, 퍼센테이지가 맞네요. 예, 죄송합니다. 92% 나오고 22% 나왔는데, 여기에다가 추가 빈 피킹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넣어줬더니, 그,
이 빈 피킹하는 그 일반적인 성능은 2% 하락이 됐어요. 다른 다양한 태스크에 대해서는 조금 성능이 오히려 좀 떨어지는 일이 있었는데 빈 피킹하는 그 태스크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빈 피킹하는 그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학습을 시켜놨기 때문에. 근데 다른 로봇 플랫폼으로부터 수집이 된 거죠. 그랬을 때 이런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크루가 빈 피킹 데이터만 훈련을 시키게 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예, 뭐 0이잖아요. 그래서 이 방대한 로봇 데이터, RT1으로부터 수집된 데이터가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고, 추가적으로 특정 태스크에 대해서 튜닝을 할 때는 다른 로봇 데이터를 써도 성능이 많이 올라가더라 하는 걸 이제 관찰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제대로 된 그 제로샷 인퍼런스를 하려면 이, 여기서 성능이 하락되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뭐 다른 걸 넣어줬다고 해서 성능 하락이 관찰이 되면 안 되는데 조금 떨어지고 있죠. 이거는 이제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비디오 리절트가 있는데 이거는 각자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잘 움직입니다. 제가 뭐 이 로봇이 움직여서 뭐 명령을 시켰어요. 인스트럭션이 Bring me the rice chips from the drawer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가서 어, 서랍을 열어서 이게 4배속으로 찍은 거예요. 서랍을 열어서 카메라로 이제 계속 보면서 예, 뭐 이거를 이제 집죠. 이렇게 집어서 예, 뭐 실패하기도 하고 그래서 서랍을 뭐 닫는 것까지 하든가 뭐 예, 닫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집어서 뭐 가져다 주는 그런 액션들이 수행이 돼요. 네. 요약을 하면은 입력은 텍스트하고 이미지 6장이고요. 텍스트는 센텐스 임베딩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48개 토큰이 이미지가 되고요. 모델은 트랜스포머 디코더만 사용을 했고 8층이고요. 코절 마스킹 이거 중요하죠. 디코더니까. 그 다음에 이게 특징이 오토 리그레시브한 입력이 없죠.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 출력을 피드백 시켜서 입력으로 넣어줘야 되는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마치 인코더처럼 동작을 합니다. 그렇죠? 카메라 입력하고 자연어도 들어가니까 자연어하고 카메라 입력이 그냥 들어가기만 하고 출력만 계속 내고 있어요. 그리고 카메라 입력이 계속 바뀌죠. 이렇게 바뀌면서 들어가고 나온 액션이 피드백돼서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특이한 방식이긴 한데 뭐 이렇게 동작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하죠. 레이블 프리 프로세싱을 반드시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스크리트한 액션 스페이스로 K-means 클러스터링 같은 걸 해서 굉장히 작은 상태 공간으로 다 옮겨 놔줘야 된다 하는 거. 요거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여기까지 하고 3시인데 10분을 쉬었다가 3시 10분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잠깐만요. 아까 질문이 많이 왔었던 것 같은데 제가 어디까지 했죠? 예, 여기까지 관절이 다르거나 자유도가 다른 로봇에도 적용 가능한가? 예, 어, 지금 이제 RT2에 보면은 이런 그 실험이 있어요. 예, RT2하고 오픈 VLA.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 그 다음에 액션 토큰이 256개밖에 안 되면 로봇 파인 컨트롤이 네, 256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파인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액션도 1초에 3번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파인 컨트롤이 안 돼요. 그래서 요것들이 이제 RT2하고 오픈 VLA에서 이제 개선이 됩니다. 네, 그런 내용들도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현재 로봇 상태, 그 로봇 상태, 그러니까 센서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나 현재 로봇 상태들을 그 입력으로 줄 수는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실험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입력 이미지로 들어가는 건 카메라로 직접 찍은 이미지가 들어갑니다. 네. 그 로봇 상태는 입력으로 현재는 들어간 테스트 결과는 없어요.
답이 됐나요? 예. 네. 그러니까, 네. 그 현재 상태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현재 상태는 오로지 카메라로 찍은, 예, 그 비전 상태만 보고 판단하는 거고, 로봇의 상태를 가지고, 액션을 내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실험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이제 당연히 앞으로 나오는 파운데이션 모델에서는 로봇의 그 상태들을 같이 넣어줘야 되겠죠. 예, 59페이지. 59페이지 데이터의 경우는 쿠카 로봇으로 학습을 다시 시켜서 쿠카 로봇으로 학습을 시킨 게 아니고, 그, 에브리데이 로봇을 학습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쿠카 로봇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에브리데이 로봇을 훈련을 더 시킨 겁니다. 쿠카 로봇을 훈련시키진 않았어요. 예, 쿠카 로봇을 훈련시킨 게 아니라 쿠카 로봇으로부터 여러 가지 그 데이터를 뽑아낸 다음에 시연 영상을 뽑아내서 똑같이 데이터를 포인트를 다 그 구성을 한 다음에 그거를 에브리데이 로봇에다 추가적으로 훈련을 더 시킨 거예요. 예, 튜닝을 한 겁니다. 에브리데이 로봇을. 네, 그럼 일단은 질문이 더 없는 것 같아서 예, 3시 10분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